안녕하세요. 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환경에너지연구소에 근무하는 김성우라고 합니다. 음, 환경하고 에너지 실무한 지 31년째 되고요. 전공을 환경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환경에너지 업무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UN 청소년 환경 총회에서 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 또 기후 위기에 대응을 위해서 지속 가능성을 향한 우리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진로 선택과도 조금 관련을 지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크게 세 개의 목차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 처음에는 이 플라스틱은 어, 우리한테 어떤 위협을 주고 어떤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서 심각성에 대한 조명을 좀 해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어, 오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책은 어디까지 와 있고, 우리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제가 기업 출신이기도 하고, 또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기업에 만약에 들어가서 이 오염 종식을 조금 더 촉진하거나, 어, 조금 더 어, 이제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는 그 사례들이 있다면 그거를 공유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현재 글로벌 플라스틱 소비와 재활용의 현황인데요. 이제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잘 사는 나라나 그렇지 않는 나라나 일단 상당히 그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골고루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잘 살수록 조금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건 맞는 것 같고 현재 약 한 4억 6천만 톤 1년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60년에는 12억 3천만 톤으로 무려 3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제 사용량이 늘어나는 건 자명한데 이 한 가지 문제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게 어, 현재 4억 6천만 톤이라는 이 그 플라스틱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냐 하면요. 한 절반쯤은 땅에 묻히고 있고 한 5분의 1쯤은 소각되고 있고 또 다른 5분의 1쯤은 해양에 버려지거나 관리가 안 된 채로 소실되고 있고 그리고 9%만 재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은 늘어나는데 재활용 처리는 좀 미흡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플라스틱은 아시다시피 뭐 페트병, 포장재, 또 장난감, 차, 비닐봉투, 옷 이런 뭐 굉장히 우리 생활과 밀접한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첫 번째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는 바다를 위협한다는 사실이고요. 이제 WEF는 이제 맥킨지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양에 유입되는 플라스틱이 인류의 가장 치명적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왜냐하면은 2050년이 되면은 좀 끔찍한 얘기인데 플라스틱의 무게 기준으로 양과 물고기 양이 1대1로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5년을 지나면 여러분들이 어, 40대 언저리가 될 때는
바다의 무게 기준으로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진다. 이게 물고기가 플라스틱을 섭취해서 우리가 그걸 또 먹게 되는 것도 있지만 해저면을 덮으면서 해양 생태계의 혼란도 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미세 플라스틱의 주요 발생 원이기도 하고요. 뭐 옷이라든지 타이어라든지 왜 우리 바다에 버려져 있는 것들을 많이 목격을 하시잖아요. 두 번째 플라스틱의 위협은 어, 지금도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 변화를 더 가속화시킨다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이고요. 지금 왼쪽의 그림에서 보시면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에서 플라스틱의 원료를 구매하고 또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또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이 플라스틱을 폐기하는 전 과정 중에 온실가스 배출은 대부분이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데서 나온다. 여기에 조금 집중해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전체 플라스틱의 어,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금 현재는 20억 톤이 좀 넘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50년까지 3배 정도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온실가스를 지금 3분의 1로 줄여도 시원찮은 반에 3배로 늘어난다 라고 하는 점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의 생산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것은 플라스틱이 원유에서 이제 나프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나프타를 열분해서 플라스틱의 기초 원료인 에틸렌 프로필렌이 나오고요. 이걸 갖고 플라스틱 원료를 만들거든요. 오른쪽 밑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원유가 첫 원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좀 끔찍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이 플라스틱의 이제 위해성 평가를 보면은 우리가 직접 흡입하기도 하고 섭취하기도 하고 피부로 흡수하기도 하는 이제 플라스틱 화학 물질하고 미세 플라스틱에 우리는 매일 노출이 돼 있고요. 이게 내분비, 대사 이상, 또 정신 신경 질환, 호흡기, 심혈관 질환, 암, 발달 장애, 면역 질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일으키고 감염병도 증가시킨다는 최근 논문이 있고요. 좀 끔찍한 거는 사람들은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무게에 해당하는 5g의 플라스틱을 매주 섭취하고 한 달에 칫솔 하나 정도를 섭취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부분 물과 음식에서 우리가 버린 거를 우리가 다시 마시는 거죠. 이쯤 되다 보니 어,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청소년 환경총회라는 게 그래서 국가별로 어떤 대응 정책을 세우는 게 좋을까를 논의하시는 것인데요. 한번 이번 총회를 통해서 툴을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이제 플라스틱 정책 도구 모델이라 그래서 왼쪽 밑에 이제 링크가 있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게 뭐냐 하면은 플라스틱을 어, 사용을 억제하거나 생산을 억제하거나 또 재활용을 강제하거나 이런 다양한 플라스틱 대응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책을 옵션별로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이 AI 폴리시 툴에 글로벌 플라스틱 AI 폴리시 툴 링크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정책들을. 나는 이런 정책을 한번 써볼 거야. 그래서 그 정책을 써보면 오른쪽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정책을 10개를 썼더니 2050년까지 최대 73.6%까지는 줄일 수 있구나. 이렇게 내가 어떤 정책을 썼을 때 플라스틱을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지를
여기에 그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 툴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 게임처럼 어떤 정책들이 더 효과적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런 각 국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제 국제적 노력, 그러니까 국가들이 연합해서 국제적 노력이 더해지면은 어, 플라스틱 소비량 대비 재활용 플라스틱 소비량의 비율도 한 40%까지 더 어, 플라스틱 어, 대응 효과가 좋아지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또 플라스틱 사용도 3분의 1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각 국가 각자 하는 것보다 지역이나 글로벌 협력이 있으면 더 효과적인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의 총회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는 좀 안타깝지만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협상의 논의가 지난 2년 반 동안 있어 왔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스틱 심각하니까 각 국가별로 플라스틱 협상을 쭉 해왔고요. 어떻게 사용을 덜 할지, 어떻게 생산을 줄일지, 그거를 어떻게 약속할지 국가별로 이런 논의를 2년 반 동안 한 것인데요. 그 논의한 결과를 합의문에 담아서 이제 조약을 만들고 그거를 서로 이제 도장을 꽝꽝 찍으면 끝나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작년 말에 플라스틱 협상의 그 합의문을 만드는 거에 1차 실패를 했고요. 지지난달 8월에 2차 실패를 함으로써 지금은 국제 플라스틱 협상이 앞으로 될지 안 될지 약간 불확실한 현재 상황입니다. 이유는 플라스틱의 생산을 줄일 거냐 말 거냐가 핵심 쟁점이었고요. 플라스틱 생산을 줄인다는 거는 아까 플라스틱이 원유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요 산유국들의 수입이 없어지니까 산유국들이 반발이 좀 심해서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좀 반면에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플라스틱 사용뿐만 아니라 친환경, 친사회적, ESG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G세대, Z세대는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7%가 조금 비싸더라도 ESG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비윤리적이거나 ESG 관련 부정적 이슈가 있으면 제품 구매를 중단한 경험을 갖고 계시고요. 또 밑에 보시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 기업의 ESG 경영 여부가 여러분들이 진로 선택할 때 취직이나 이직, 취업이나 이직할 때 이걸 이 ESG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분이 반이 넘습니다. 이제 희망적 사고가 공존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대응의 필요성은 다 느끼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요. 주체별로 행동 제한을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제안을 해두었고요. 주체는 이제 국민, 기업, 정부 왼쪽에 세 개로 나눠져 있고 국민은 이제 쓰레기를 일단 줄이는 또 과대 포장 제품 안 사고 고장 나면 수리해서 사용하는 수리권 그리고 최대한 좀 오래 사용하고 이제 이런 국민 제한이 있고요. 기업은 기업도 똑같이 포장 딱 필요한 만큼만 하고 과대 포장하지 않고 그리고 설계 단계부터 이걸 고려하고 뒤에 사례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고 어, 이제 수리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돕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요. 그리고 재활용을 촉진하고 정부는 이를 규율화, 규정으로 만들고 또 지원도 확대하는
각각의 롤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음, 지금처럼 이제 청소년 총회에 와서 이 환경에 대해서 한번 모의로 시뮬레이션 총회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는 꽤 내 진로도 이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기서 우리의 역할은 다 진로랑 연결된 것입니다. NGO 같은 데 가셔서 이 국민들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변화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에코나우가 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산업계 기업에 가셔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한 제품을 더 많이 만들도록 아싸리 그 안에 들어가서 기업을 독려하는 역할을 하실 수 있겠고, 공공부문 가서 정책 설계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 오늘은 산업계에 가시면 어떤 역할을 또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사례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업종별 사례는 어, 소비재 패키징 중심으로 했는데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의 대부분의 단연 독보적인 1등의 사용처가 소비재 패키징입니다. 주로 포장인데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거를 중심으로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업종별 5개 사례인데요. 우리랑 친숙한 러쉬 화장품이자 욕실용품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 러쉬는 아시다시피 포장재가 전혀 없는 고체 샴푸나 비누 같은 네이키드 제품을 개발해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게 이제 플라스틱 용기가 아니고 저 핑크색이 그냥 제품 그 자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꼭 용기가 필요한 것도 있으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는 블랙팟을이라는 재활용 플라스틱 용기를 도입해서 5개를 가져가면 1개를 채워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로서 물론 향도 좋고 하지만 이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러쉬 대표님은 제가 직접 그 이제 패널 토론에서 같이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아 이분은 정말 친환경의 진심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이런 회사에 가셔서 더더욱 이런 제품들이 널리 알려지고 또 이런 활동들이 다른 회사한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수 있겠고요. 식품에 이제 대표적으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회사가 코카콜라이고요. 연간 1,300억 개 이상의 일회용 플라스틱 병을 배출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노력도 엄청 많이 하겠죠. 2035년까지 포장재의 35%, 40%를 재활용 소재로,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페트병이 아니고요. 누가 사용하던 것을 재활용해서 새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사용하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2025년까지는 모든 포장재를 새로 만들더라도 이게 그 다음에 100%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단계부터 고려해서 만들고요. 이거는 지금 거의 다 달성 중이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런 식품 회사에 들어가셔서 특별히 플라스틱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거를 촉진하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생활용품으로는 당연히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P&G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세제통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가 이제 단연 주요 리스크이고, 특히 이건 이제 재활용이 상당히 어려운 여러 층의 필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라벨도 여러 층이고요. 또 용기도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재활용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싸리 2030년까지 모든 소비자용 포장을 재활용이 가능하고 또 재사용이 가능하게 설계를 하고 있고요. 재활용은 부셨다가 다시 만드는 화학적 성분은 그대로 두고 재사용은 그냥 씻어서 다시 사용하는, 모양을 변화하지 않고 씻어서 다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으로써 버진 플라스틱, 즉 석유나 원유로부터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를 확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0% 감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니면 아싸리 신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는 제품들을 녹여가지고 아주 고순도의 재활용 제품 소재를 만들거나 아니면 종이 같은 걸로 대체하거나 하는 그 대응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또 다른 옵션이 되겠고요. 의류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합성 섬유가 이제 폴리에스터 같은 이제 이 플라스틱 기반의 소재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옷도 합성 섬유도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우리한테 편리한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게 또 플라스틱 기반 소재이기 때문에 어, 많이 만들고 많이 버리면 플라스틱 웨이스트라는 단점이 같이 있는 패스트 패션이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판매되지 않은 오류는 몇 년이 지나면 다 폐기하거든요. 이거가 또 큰 환경 부담이 돼서 친환경 활동을 하자니 그건 가짜 환경, 친환경이다라는 그린워싱 논란에 휩싸이게 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H&M 같은 큰 회사는 재활용 폴리에스터 사용을 확대하고요. 이제 재활용된 폴리에스터 옷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소재가 섞여 있기 때문에 폴리에스터만 빼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 재활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폴리에스터 뽑아내서 사용을 확대하고 그러면 새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새로 석유를 써가지고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 그 동물의 털을 직접 채취하는 거는 동물보호 차원에서 하지 않기도 하면서 동물보호 차원에서 이제 털을 안 뽑으면 그걸 어, 플라스틱 기반의 폴리에스터를 쓰는 게 아니고 또 재활용 폴리에스터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그 좀 더 높은 수준의 환경 목표를 설정해서 이행하는 중이고 의류를 회수하거나 투명하게 데이터를 공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다란 회사에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 회사에 들어갔을 때 작은 회사들은 이런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큰 회사들이 하는 걸 보고 그 작은 회사도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 바스프 같은 이제 대표적인 화학회사, 글로벌 화학회사는 재활용이 특히 어려운 폐플라스틱이나 폐타이어를 아싸리 아주 고온에서 녹여버립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녹여버리고 이걸 피롤리시스 오일로 아주 순수한 원료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다시 제품을 만들 때 여기에다가 캠사이클링이라는 브랜드를 붙여가지고요. 얘는 석유로부터 나온 플라스틱이 아니고 열분해를 통해서 깨끗한 오일에서부터 나온 플라스틱이라는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출을 20조 원이 넘는 매출로 확대하는 게 목표이기도 하니까요. 기본적으로 친환경도 하면서 돈도 버는 이런 모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별로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면서 만들어졌는지를 투명하게 산출할 수 있는 트래킹 툴도 개발해서 사용함으로써 제품을 딱 보면 얘는 10톤짜리 탄소 배출을 했는지 50톤짜리를 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도록 해서 계속 생산이나 판매에 탄소 배출이 적게 되도록 유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것도 또한 이런 글로벌 화학 회사만 가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못하고 있는 회사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셔서 이런 걸 또 촉진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글로벌 플라스틱 위기가 상당히 이제 양이 일단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우리도 이제 사용하는 게 많이 늘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책 수단을 종합하면은 이게 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이제 글로벌 조약은 좀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대신에 기업들이나 또 기업들은 이나 시민들은
희망적 사고를 갖고 있고 개선할 의지가 있고 기업들도 이제 기술 개발, 소재 개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 제로 웨이스트 실천하는 거는 물론이고 이제 기업이 제품을 설계하고 또 탈플라스틱의 생산 과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이제 큰 역할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학생으로서 환경총회 모의를 한번 해보심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진로도 더 의미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전문가로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선택의 옵션들을 드리게 되었고 그렇게 성장하게 되기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